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CBN,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CBN하고 인터뷰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엄청난 핵 강국인데 관계를 나쁘게 가져서 좋을 게 전혀 없다.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오베드 3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 G20죠.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한 게 그 트럼프는 좋은 신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국이 시리아 정전과 같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슈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이라는 건 트럼프죠.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군에 대해 자신이 계획한 만큼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힐러리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했어야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푸틴이 트럼프보다는 힐러리를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내가 군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만약 힐러리가 이겼다면 우리의 군은 엄청나게 약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푸틴이 나를 원했겠는가? 나는 취임 첫날부터 강한 군대를 원했고 푸틴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러시아와 사이가 좋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레이션을 펼쳐나가고 있죠. 계속 응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경우에도 클린턴가와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빌 클린턴하고 친했던 그런 오랜 친구인 민주당 소속의 폴 베갈라가 해킹설이 나도는 러시아를 폭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격해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러시아 스캔들에서 증거물 하나 없고 증인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핵전쟁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그런 아주 극좌 그 진영에서는요. 그래서 위키리크스의 존 포데스타 이메일 공개는 과연 러시아 정부가 해킹해서 얻어낸 자료였을까요? 이 러시아 스캔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트럼프 임기 4년 아니면 8년 내내 이어질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러시아 정부가 전산망을 휘젓고 다녀서 트럼프 득표를 조작하고 힐러리 득표는 뭐 적게 나오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과 힐러리 캠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결탁해서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게 지난 1월에 공개됐는데 왜 주류 언론에서는 이 뉴스를 다루지 않았을까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지난 1월에 우크라이나하고 민주당끼리 결탁한 거예요. 이것도 민주당이 먼저 접촉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결코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 폴리티코가 보도하면은 당연히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후속 보도들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과 우크라이나 정부 결탁은 이미 증거까지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들춰내서 트럼프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네포트가 사임을 했고요. 트럼프와 러시아 내통은 이미 FBI에서도 애초에 수사도 없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러시아 간의 내통은 아예 없던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러시아 노래를 부를까요? 현재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도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내통 여부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여부인데요. 이것 역시 nothing burger,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민주당 결탁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주류 언론에서 아무도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폴리티코 빼고. 그 결탁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트럼프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힐러리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러시아를 만난 게 문제일까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어차피 주류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러시아 이슈를 확증이 있건 없건 계속 밀어붙일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러시아 스캔들은 민주당의 사명이자 생활신념, 정치 철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러시아 스캔들을 포기하면은 주류 언론과 민주당이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요. 둘이 일제히 바보가 되는 것을 인정한 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보 취급이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최근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 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렸던 CNN 밈이라고 그러죠. 밈 때문에 CNN이
그러니까 이 밈은 트럼프가 이제 CNN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밈 때문에 CNN이 네티즌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간 걸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우습게 보는 것을 못 견디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퍼뜨린 러시아 스캔들이 지금까지 전체 모든 보도 내용의 80%를 약 차지한다고 그래요. 약 80%. ABC, NBC, CBS, MSN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모든 보도의 8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과 민주당이 이제 모두 올인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대선 기간 동안 가장 취재력이 좋은 기자들을 트럼프 신상털기 팀에 몰아넣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바마건 뭐 존 맥케인이건 없었는데 그만큼 트럼프가 싫었던 거죠.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세울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한번 보세요. 정책 뭐를 약속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공약이 단 하나도 없어서 러시아 스캔들 하나만으로 트럼프를 최대한 더럽힌 뒤에 중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때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약점 잡는 팀에 몇 명을 투입했는지 아십니까? 최고 우수 기자 30명을 투입했습니다. 일단 위키리크스 때문에 주류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머리가 뒤집힌 상태인데요.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 매일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주당하고 진보 진영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FBI에서 포데스타의 컴퓨터 서버를 달라는 요구에 그 포데스타가 왜 응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FBI가 달라고 했거든요. 해킹을 당했으니까 해킹을 당했다고 포데스타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왜 FBI가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그 남가주 어바인 소재 보안업체인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창업자 이름이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입니다. 이 사람은 애틀랜틱 카운실이라는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인데 이 싱크탱크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드미트리 알페로비치가요. 애틀랜틱 카운실이라는 싱크탱크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안티 러시아 정서가 팽배한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실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억만장자 빅터 핀척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엄청난 후원금을 이 카운실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이 빅터 핀척이라는 사람은 클린턴 재단에도 $10,000,000 이상의 후원금을 건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애틀랜틱 카운실은 힐러리에게 리더십 상도 수여했습니다. 다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이 대목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러시아 나레이션이 바로 이 드미트리 알페로비치가 창업한 보안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러시아 모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시고 뭐 한국 한인 언론도 뭐 주류 언론 카피해서 이제 많이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한 거예요. 이 러시아 나레이션이요. 그래서 FBI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해킹당했다는 서버를 아직까지도 넘기지 않았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에 모든 것을 떠맡겼습니다. FBI가. 왜일까요? 왜 FBI는 강제로 서버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로레타 린치 당시 법무장관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때문일까요? 이 업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티 러시아 관계자들과 깊숙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슈에서 가장 신기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의심스러운 보안 업체에 전적으로 100% 의존했느냐는 겁니다. FBI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커를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발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FBI, CIA 이렇게 등 세계 정보 에이전시에서 러시아가 해킹했다고 그렇게 밝혔지만 모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발표를 그대로 카피해서 밝힌 겁니다. 사이버 보안 쪽에 이쪽 계통의 대가인 제프리 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보고서를 보고. 이 사람이 러시아가 DNC 서버를 해킹했다는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보고서 엄청나게 구멍이 많은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러시아 정부가 연관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하고도 전혀 관계없던 그런 보안 관계자 사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의 관계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돈바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전쟁을 아신다면 두 국가가 적대적인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돈바스 전쟁은 2014년 4월에 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전쟁인데요. 바로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교전 중인 그런 전쟁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 정부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 계속 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오늘 일단 하고 무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이슈죠. 무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한미 FTA는 끔찍한 그런 트레이드 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도 한국에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예, 미국 무역 대표부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는 또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의 무역 손실이죠. 뭐 미국은 무역에서 거의 흑자를 내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 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증가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줄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는 전임 정부, 오바마 정부죠. 오바마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에서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 특별 공동회의를 개최하자고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USTR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 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 바꾸는 그런 재협상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 협상이 아니라 계속 완전히 재협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 재협상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FTA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한테 무역 적자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무역 흑자. 그동안에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쌓아 올렸던 무역 흑자만큼이나 미국도 무역 흑자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 적자죠. 한국이 대미 적자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미국은 무역 흑자. 이게 국가 부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당연하죠. 국가 부채가 물론 일각에서는 또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기득권에서는. 미국 부채가 20조 달러인데 얼마나 한다고 이 국가들이. 근데 이 국가들이 쌓이고 그리고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역 적자가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단칼에 자르고 오히려 한국을 무역 적자국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무역 적자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이거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네, 또 트럼프 정부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 에니스파의 북극해 시추 계획을 허용했습니다. 예, 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성명을 통해서 북극 보퍼트의 인공섬에서의 에니스파 시추 계획을 승인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보퍼트에는 알래스카주 북부의 대규모 유전지역 푸르드만에서 북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애니스파는 시추에 앞서 다른 연방기관과 주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북극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에만 시추할 예정인데요. 예, 애니스파는 12월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예, 월터 크루익센크 보험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애니스파가 견고하고 잘 짜여진 시추 계획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포트의 해저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잠재적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노력에 있어 애니스파와의 협력을 고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에 북극해에 대한 시추권과 시추구역을 국내외 에너지 기업에 임대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일부 개발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왔는데요. 근데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는 이런 시추 작업에 완전 안티 시추 작업이죠. 그런 천연가스나 뭐 석탄, 원유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북극해 시추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오는 2022년까지 새로운 시추 임대 허용도 원천 금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기후 협약에서도 빠져나가면서 기후변화를 놓고 기본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한 트럼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환경단체들은 이번 그 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시추 작업 허용한 것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는 일자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자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고 했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파리 기후 협약으로 인해 거의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제외시켰던 건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만 보면 그래서 더더욱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 버락 오바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대체 에너지를 키워야 하고 기존에 있던 뭐 석탄, 원유 뭐 이런 비즈니스들은 이제 거기서는 손을 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시대에 역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재밌는 흥미로운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4분의 3가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된다면은 술을 끊겠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퇴치 기관인 디톡스넷이 최근 미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73.3%가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면 술 끊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 지지자에서는 이런 반응이 17%에 그쳤습니다. 만약 언론이 트럼프에 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술을 끊겠다. 이렇게 밝힌 비율은 공화당에서 30.6%로 그 6.5%에 그친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기후변화가 중단된다면 술을 끊겠다. 이런 사람이 23.4%. 한 이방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술을 끊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6%. 내일 암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겠다면 술을 끊겠다. 이런 사람이 7.6%였지만 여성 비율은 각각 17.1%, 25.8%, 그리고 5.6%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술 외에 한 달 동안 끊고 싶은 것으로는 또 영화 감상, 소셜 미디어, 커피, 설탕, TV 시청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